5강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거고요. 학습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흐름과 공평성,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에 대한 OECD의 개인정보 보호의 8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 정보에는 의료 기록, 환자의 정보, 검사 결과 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적절한 보안 조치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병원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보험공단으로 등재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유출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의료정보 보호 시스템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전산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정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민감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의료 서비스는 접수, 진료, 치료, 약물 조제, 검사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료 서비스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를 하는 건데요.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지원 체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먼 거리라도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 거리를 이동함에 있어서 혼자 이동을 하고 이 서비스를 받고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8원칙이 있는데요. 이 8가지를 모두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자,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파악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용 제한의 원칙.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용 제한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표는 명확하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보호자에게 혹은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어디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용 제한의 원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 확보의 원칙, 당연히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책임의 원칙. 내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요렇게 4가지. 수집 제한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그리고 안전성 확보의 원칙, 책임의 원칙. 요 4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병원에서의 개인정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당연히 병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병원에서는 진료 차트를 10년 동안 법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연락처들이 포함이 됩니다. 병원에는 당연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보관에 특히 유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인을 할게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의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피해란 무엇이냐? 이게 유출되게 되면은 당연히 수많은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 전화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8월 7일부터인데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이 있고요.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정보를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유출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병원에 대해서 혹은 이 정보를 취득한 곳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에도 당연히 징계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한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민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의 진료비를 부담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신 이후에 진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비보험 진료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보험 진료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객에게 수집하는 내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기간에 걸쳐서 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수집하는 내용, 의료보험공단에서 공단에 등록을 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방문해야 되는, 환자가 방문해야 되는 예약 일자나 아니면 주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리셉션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용지가 있는데 하단에 보기 쉽게 고지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개인정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받으신 이후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과징금 부과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시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디에든 충분하게 보관을 해주시고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유실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법규 위반 시에는 징계 대상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책임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병원 관리자, 책임자가 있고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은 인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교육받은 자료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진료 기록의 보존 기간입니다. 진료 기록부는 10년, 방사선 및 소견서에 대해서는 5년, 그리고 진단서 등에 대해서는 3년, 처방전은 2년의 보존 기간이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문 후에 10년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고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전의 기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방문을 해서 환자분을 모시고 갔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리셉션에서 대기실에서 접수를 하고 환자분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주민번호 이거 맞아요? 라고 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분에게 가까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이 번호 맞나요? 라고 해서 크게 소리를 쳐서 주변 분들까지 알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병원 동행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하고 혹은 보호자하고 전화나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 내용들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보통 사용을 하시게 되실 텐데, 이 컴퓨터에는 해킹 예방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같이 이동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CCTV가 있을 텐데, 공지 내용이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경우에 따라 고객도 나도 안전을 위해서 녹음이나 녹취 혹은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정보 시스템이란 무엇이다? 의료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의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의료정보 시스템이고요. 의료 서비스의 흐름과 공평성과 접근성, 모든 사람은, 모든 환자와 개인은 공평하게 의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관리, 그리고 OECD의 개인정보 보호 8원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4가지 말씀드렸죠. 그 4가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파악하시길 바랍니다.